네, 안녕하세요. 모라이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2팀 잘 구로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 결과, 세 개 큰 대단원으로 순서가 이어지고 그에 따라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강조되고 반복되는 주행은 운전기사님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주행은 패턴화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함수화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목표는 항공기 오토파일럿,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주행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목표에 따라 프로젝트 개발 범위를 정했습니다.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주행, 경유지를 설정해도 최적의 경로 선택, 실제가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기어는 D, 전진 브레이크, 좌우 회전만 사용, 후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계단을 밟아가며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제한 사항을 이렇게 둔 이유는 독립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프로그래머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개발 시뮬 환경을 DCV라는 고성능 원격 디스플레이로 서버를 AWS에서 빌려서 했으며 원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팀원끼리 시간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사용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스펙으로는 하드웨어에서는 테슬라 T4라는 비싼 GPU를 사용하였으며 소프트웨어로는 우분투 20.0.04.6 LTS, ROS 노에틱, 파이썬 3.8.10, 브라이는 23.R1.1을 사용하였습니다. 팀 소개 및 역할입니다. 저희 팀은 잘 구르죠로 잘 굴러갈 것입니다. 잘 구르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에서 자동차가 잘 굴러감을 뜻합니다. 다음은 책임입니다. 다음은 역할입니다. 저는 장애물 회피와 유틸리티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구르조의 아버지 이름을 지으신 민경원님은 차량 제어, 버전 관리, 일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황 비서님께서는 글로벌 패스와 맵 구조 파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진행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앞서 자율주행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핑을 통해 맵 데이터를 얻고 두 번째 로컬리제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스 플래닝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찾고 패스 플래닝을 통해서 얻은 길을 통해 네 번째로 이동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더 복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은 모라이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저희가 신경 쓸 건 패스 플래닝과 드라이브라고 생각했고, 패스 플래닝으로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를 포함한 글로벌 패스를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패스는 대략적인 전체 주행 경로이며 자세한 경로를 위해 로컬 패스를 구합니다. 추가로 카메라를 통해 차선을 인식해 차량을 지나갈 차선의 중앙 위치로 로컬 패스를 설정합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더해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로컬 패스를 재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로컬 패스를 따라 차량이 주행되면 자율주행은 완성입니다. 이를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모라이에서 제공하는 MGO를 통해 차선 데이터를 습득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물 또한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고 장애물 정보를 통해서 로컬 패스를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한 속도 계획을 하였고 PID 제어를 통해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그리고 퓨어 슈트를 통해 횡 방향을 제어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할 기술을 명시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도구로 모라이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패스 플래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다익스트라로 글로벌 패스를 구하며 라티스 플래닝으로 물체를 회피하는 로컬 패스를 구합니다. 속도 계획에는 어댑티브 클로즈 컨트롤을 사용하며 속도 제어에는 PID 컨트롤러, 방향 제어에는 펄 슈트를 사용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도구인 모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 지도를 MGO라는 모라이 지오그래피를 통해서 표현을 하며 디지털 트윈처럼 실제 도로와 유사한 가상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센서, 예를 들어 카메라와 라이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으로 한 대의 컴퓨터로 병렬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시나리오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라이는 자율주행에 적합한 도구이며 시뮬레이션 적합한 시뮬레이션 도구이며 원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프로젝트 파악과 더불어 모라이 시뮬레이션에 대해 익히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자동화를 진행하였으며 글로벌 패스도 같이 작성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작성된 글로벌 패스를 바탕으로 추종하여 주행하는 것을 했고 마지막에는 시간 단축을 위해 최적화를 진행하였고 발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출발지부터 경운지를 포함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미션 1로 정했고 미션 2는 장애물을 회피하며 주행하기입니다. 맵은 성남시청을 사용하였고 차량은 2016년식 현대 아이오닉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 기술입니다. 더 정확한 제한 사항이며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정된 경유지를 들려야 하며 미션 1의 경우 장애물은 없습니다. 또한 1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브릿지를 통해 모라이 시뮬레이션과 저희 앱이 통신을 합니다. 차량 정보와 글로벌 패스가 넘어온다면 이를 계산해 주행에 필요한 제어 정보를 브릿지로 넘겨서 모라이 시뮬레이션에 차량을 제어하게 됩니다. 네, 장애물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트워크는 브릿지와 통신을 하며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거하였습니다. 앱은 필요한 정보를 네트워크와 맵 컨피그를 통해 받아 앱에서 자동차 제어 정보를 계산한 후 네트워크로 넘겨줍니다. 네트워크는 자동차 제어 정보를 모라이로 통신해 차량을 제어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워킹 스페이스 안에 모라이 통신을 위한 메시지 패키지, 유틸리티 도구들을 몰아넣은 모라이 유틸리티 패키지, 모라이 통신을 위한 브릿지 패키지, 자율주행을 위한 드라이브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 모라이 패키지와 ROS 브릿지 서버 패키지는 모라이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자율주행 패키지인 모라이 드라이브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런치 폴더, RPG 폴더, 스크립트 폴더로 구성되었으며 모라이 유틸 패키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런치 폴더와 스크립트 폴더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테스트를 위한 방법입니다. 도착까지 시간을 측정해 다음 사항을 위반하면 증초하는 걸로 시간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물론 사고가 난다면 자율주행은 실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형상 관리입니다. 기능 단위로 브런치를 나누고 작은 단위로 커밋을 하고 머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입니다. 반복되고 강조되는 모라이 실행은 자유이들을 불안하게 해요. 모라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버전 선택, 시뮬레이션 실행, 맵 차량 선택, 시나리오 로드, 네트워크 센서 설정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1번과 3번까지를 자동화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오른쪽 터미널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정보입니다. 앞에 보시면 로그인을 자동으로 해주며 버전 선택과 모라이 실행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다음은 테스트를 위한 유틸리티입니다. 시간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과 파라미터 값을 저장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스타트와 스탑, 리셋, 클리어가 있으며 밑에는 초와 시간 계산된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파일과 시간의 값을 저장한 폴더가 제이슨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은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의 설명과 결론 지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행 경로를 기록하여 전역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발행하는 토픽의 포지션 정보를 받아 주행 경로를 기록하여 패스 제이슨 파일을 생성하고 이 패스 제이슨 파일을 있는 그대로 글로벌 패스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이를 발전시켜 엑스트라를 이용한 전역 경로 생성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식인 출발, 경유, 도착지를 거쳐서 최단 경로가 생성되는 방식입니다. 다익스트라라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출발 노드부터 도착 노드까지 주요 경유지 노드를 추가하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경로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닌 바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회피입니다. 아티스트 플래닝을 사용합니다. 주변 장애물을 인지하고 로컬 패스와 장애물 충돌 여부를 확인합니다. 충돌이 된다고 하면 후보 차선을 위한 지점을 생성하고 후보 차선을 생성합니다. 각 후보 차선들마다 장애물과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가장 적은 비용의 차선을 선택하여 주행하도록 합니다. 물론 로컬 패스가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이 알고리즘은 사용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속도 계획입니다. 이동 평균 계획에 의해 속도를 정하는데 장애물을 감지한다면 거리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종류에 따른 안전 거리를 정해 속도 계획을 다시 합니다. 다음은 PID 제어입니다. 앞, 앞, 피드백 제어로 입력을 목표로 도달하기 위해 프로세싱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속도이며 앞에서 구한 목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PID 제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파라미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P게인은 목표값까지 빠른 도달을 하는 것이고, D게인은 목표값 근접에서 부드럽게 도달하는 것이고, I게인은 누적된 오차만큼 제어하는 것인데, 목표값에 근접해서 더욱더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라미터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한 파라미터에 따른 결과입니다. P게인이 증가를 하면 탈선할 위험이 있으며, 감소한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D게인은 D게인을 많이 증가시킨다면 커브 공간에서 정지를 하며 너무 많이 감소를 하면 급격한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I 게인을 많이 증가시키면 차선 유지를 하지 못하고 감소시키면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처럼 너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저희는 이 최적의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튜닝을 했습니다. 다음은 퓨어 퍼슈트 같은 경우입니다. 퓨어 퍼슈트 알고리즘은 차량 회전 스티어링 값을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경로 추정을 위한 행방향 알고리즘이며 뒷바퀴를 중심으로 하고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세 가지입니다. 이 또한 파라미터를 조정하며 변화가 어떻게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맥스 LFD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그다지 다이나믹하지 않았으며 LFD 게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시키면 조정 속도가 느려지고 많이 감소시키면 진동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민 LFD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시키면 연속 커브 구간에서 글로벌 패스 유지하기 힘들어했고 많이 감소시키면 커브 구간에서 경로를 따라가기 위해 확실하게 감속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발생한 일시와 그에 따른 해결 전략입니다. 문제 토픽 송수신 불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라이 네트워크 설정 미숙으로 나타난 문제이며 가이드를 따라 지식을 습득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사용되는 토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음 모라이를 다루며 발생한 문제입니다. 사용하지 않지만 카메라를 이용해서 오픈CV로 변환하려고 하던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컴프레스드 이미지는 브릿지를 통해 변환되지 않고 numpy 함수를 이용해 오픈CV 형식으로 변환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모라이 시뮬레이션 자동화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앱 차량 선택 단계에서 다양한 옵션을 줘도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이것이 저희가 1번부터 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 그 이후로는 수동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원인을 추측해 보자면 예제 영상에서는 맵 차량 선택 화면이 없었고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로비가 생겼는데 이 부분이 아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착지를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닫힌 경로인 경우 도착지에 도달하면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린 경로로 두고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 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시켰습니다. 프로젝트 한계입니다. 현재 장애물은 정적인 상태이며 동적 장애물의 경우 테스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진을 제외하였으며 독립변수를 줄였지만 운전에서는 적은 선택으로 주행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라이에서 맵을 받아와서 맵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테스트가 불가하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신호등, 보행자 등 더 많은 상황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시뮬레이션 도구 모라이의 거대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았고 실제로 주행하였습니다. 무라이 기능을 활용해 더 높은 자율주행 레벨을 시뮬레이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회고입니다. 저희 팀 공통적인 의견은 원격 환경에 대한 의견이었고 대체로 처음 접해보는 방식이라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였는데 저희 경우 VS 코드의 서버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경원님의 경우 태스크를 구분해 원격과 로컬에서의 병렬적으로 업무 진행에 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지선님의 경우 피드백을 받아서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